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참 오전장에는 흐름이 좋았었는데 분봉으로 보면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이렇게 두 번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좀 컸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55% 하락이 나오면서 특히 장 종료 직전에 이때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장에는 그래도 양호했었는데 오후장에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지수 대비 반도체의 흐름이 좋았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었네요. 물론 상승폭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종합주가 지수가 오후장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을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카카오 그룹주가 조금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1% 이상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8조 4천억, 10조가 채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와 비교해봐도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 자체가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더 많이 거래 대금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소폭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진들의 자사주 매각 소식이 있었던 카카오페이,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렇지만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과 연기금은 여전히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시젠, 포스코, DB하이텍,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전자,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LG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그 덕분인지 아시아 시장의 흐름도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만 증시를 보시면 지금 0.2%의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0.9% 가까운 상승이죠. 그리고 상해 지수는 1%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아시아 시장 중에서 지금 중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예견을 할 수가 있었죠. 중국에서 헝다 이슈 때문에 지준율을 인하했었고 그 부분이 유동성 확대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국내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무튼 다시 코스피를 보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3050포인트, 오늘도 그 근처까지 지수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촬영 시점에 위에 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3050포인트는 지난번에 지지선 그리고 두 차례 저항선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수 흐름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주에는 이 흐름을 끊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오전장에 비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용이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 관련주. 애플 관련주라고 하면 애플카하고 XR 헤드셋 있죠. 1차적으로 이와 관련된 업종들, 예를 들어서 LG그룹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는
OLED 관련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네 번째는 보안 관련주. 또 다섯 번째는 로봇 관련주.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5개 업종이 국내 시장을 주도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제일 강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저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이쪽 업종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로봇 관련주, 이쪽은 아마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먼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종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동시에 오늘 시장보다 정말 불을 뽑았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팀을 신설했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TF에서 사업팀을 격상시켰다 라는 내용이 개장 전에 발표가 되었고, 이런 내용이 로봇 산업에 대한 확대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죠. 저도 한 종목을 매수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의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한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유진로봇. 자, 이 종목의 일봉을 보시면 계속 우하향하던 종목이었었는데 단번에 60일선하고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갔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로봇 관련주를 새로 편입을 시켰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로보스타 지금 15%의 상승, 로보티즈 25%,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10%, 그리고 로보로보 마찬가지로 10%, 휴림 로봇 이 종목은 지금 2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흐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동안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업종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강한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료의 연속성, 과연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얼마나 연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지 그 점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테마 자체에 돈이 쏠렸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단발적인 재료보다는 추가적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애플 관련주, 여기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의 상승이 정말 돋보였는데 일단 애플 관련주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면, 자, 기사를 살펴보면 애플 측에서 부품 공급업체 선정을 시작했다 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그 부품 공급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애플의 신사업의 메타버스 XR 헤드셋하고 애플카 이 두 개 주요 부품의 공급업체 선정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최근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품 선정이 중국보다는 한국 업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1차적으로 애플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애플카하고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들, 마찬가지로 LG전자, 그리고 기아차,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그리고 XR 헤드셋과 관련된 종목들, 주로 OLED 관련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의 강세가 오늘 이어졌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갭상승과 함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6%,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업종들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국에는 애플카 이슈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애플카가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 전부터 자율주행 관련주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인포뱅크 장중한테 상한가도 갔었는데 일단 어떻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고, 또 라닉스 지금 이 종목도 14%, 칩셋 미디어 마찬가지로 14% 등등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
이 종목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한번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 종목, 즉 종목 하나로만 수급이 쏠리는 것은 이게 연속성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테마 자체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그 테마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라면 개별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FT 관련주, 메타버스, 게임 모두 마찬가지였죠. 한 개 종목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마 내에 속한 종목들 대부분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테마로 돈이 쏠린다는 것은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그 테마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동안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었는데 오늘은 또 시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음압병실, 원격진료,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참 투자하기 애매한 업종들이죠. 어쨌든 여기에 속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매수하기 좋은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테마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것들, 과연 그런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차라리 그런 업종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마음도 편하고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시장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별로 종목들을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어떤 업종이 떠오르고 있구나, 그걸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업종들마다 주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런 것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테마별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순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국내 시장 오후장 변동성처럼 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연말에는 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